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초급 한문 강독 추구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6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익혔던 원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빨리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강독을 하고요. 풀이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고 일월명이요 지후 초목생이라. 월출 천계아니요 산고 지고들아. 자,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이 밝고 천고 일월명이죠. 지후 초목생. 지후 땅이 두터우니 초목생이라. 풀과 나무가 자라는도다. 월출 천계아니요. 월출은 이제 달이 나오는 거죠. 달이 나오니 천계안 하늘이 눈을 뜬 것이요. 산고 지거두라. 산이 높으니 지거두 들것자죠. 땅이 머리를 든 것이로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산을 평평한 평내랄 것 같으면 평평한 땅에서 높게 솟아오른 땅은 땅이 머리를 든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은 동서기말리요 남북 불능청이라. 천경 서북변이요 집이 동남계라. 동서기말리, 요 기는 이제 일단은 이제 관형사적 의미를 하고 있지만 뭐 몇 기 어찌 기 해가지고 동서는 몇 만리인가. 남북 불능측이라. 남북으로는 자로 잴 수가 없어라. 그죠? 천경, 요 경이 기울경이라 해서 전체 수로라고 했죠. 하늘이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디 서북변으로. 자, 서북쪽으로 서북변으로 기울어져 있고, 집이 땅이 낮다는 거죠. 땅이 낮는데 동남계 쪽으로, 동남쪽 경계, 동남의 그 동남쪽으로 경계가 낮다는 거죠. 이 중국 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좀 반대의 경우죠. 중국은 서고 동절에서 서북쪽, 서쪽이 주로 높고 동쪽이 낮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동고 서조죠. 저 강원도 쪽을 볼 것 같으면 동쪽이 높고 서쪽이 이제 평야지대 낮은 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넘어갔네요. 출래. 자, 출래 이화백이요 하지 수엽청이라. 자, 그 다음에 출양 황국발이요 동한 백설래라. 출래 봄이 오니 이화백. 이화는 이제 백꽃이라 그랬죠. 백꽃이 희고요. 하지 수엽청이라. 하지는 여름이 다가오니, 여름에 이르르니 수엽 나뭇잎이죠. 나무 숫자니까 나뭇잎이 푸르는구나. 출양 황국발이요. 출양은 가을이 날씨가 서늘해지니 황국 노란 국화가 필바죠. 노란 국화가 피어나고요. 그 다음에 동한 겨울이 차가우니 백설내라. 백설하면 흰눈이죠. 흰눈이 오다 하니까 여기서는 흰눈이 내린다로 표현한 게 맞겠죠. 자, 그 다음 1월 천년경이요 강산 망고병이라. 동서 1월문이요 남북 홍안로라. 홍안로죠. 홍안로라. 자, 1월은 천년의 거울이요. 판단문이라 그랬죠. A는 B이다 라는 형태로 1월은 천년의 거울이요. 강산은 망고의 병풍이라. 자, 그 다음에 동서는 1월문이요. 동쪽과 서쪽은 해와 달의 문이고요. 남북 홍안로라. 남북은 기러기들이죠. 기러기 홍, 기러기 안자죠. 그러니까 기러기들의 오고 가고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남북 홍안로라. 자, 그 다음은 춘수 만사택이요. 그 다음에 하운 다기봉이라. 추월 양명휘요. 동령 수고송이라. 자, 춘수 봄물이죠. 봄의 물. 봄물은 가득 찼다는 거죠. 사택. 사방 연못으로, 모택자니까 사방 연못에 가득 차고, 하운 여름 구름은 다 기봉이라. 야, 기하다는 말도 있고, 기자는 빼어나다, 수려하다, 아름답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한 봉우리도 많구나. 추월 양명희요. 추월 가을달은 밝은 빛을 올리다, 드날리다니까, 드날리고, 밝은 빛, 명휘, 그죠? 그 다음에 동령 할 때, 령은 큰 고개 령이기 때문에 큰 산과 같습니다. 겨울산은 수고송이라. 고송, 외로운 소나무가 빼어나다, 아름답다는 뜻이죠. 그래서 외로운 소나무가 빼어나도다. 자, 그 다음에 1월 롱중조요 건곤 수상평이라. 백운 산상계요 명월 수종주라. 1월 해와 달은
농중주 해서 농은 그 세장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장 속의 새요. 근곤 여기 천지와 같은 말이죠. 하늘과 땅은 수상평이라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초라네. 백운 산상계요. 백운은 흰 구름은 산 위를 덮게. 뭐 여기는 다르게 이제 다른 일반 시집들에서는 보면 뭐 일산이라서 양산, 그 해 우산이나 양산과 같은 그 일산이고요. 덮개를 나타냅니다. 산 위에 흰 구름이 덮고 있다는 뜻이죠. 명월 밝은 달은 수중주라 물속에 있는 구슬이라네. 자, 그 다음은요. 월이 우주촉이요 풍작 산하고라. 그 다음에 월이 무병선이요 성작 전령주라. 자, 월위 할 때 월위 풍작 할 때 작은 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수로라 그랬죠. 자, 뭐뭇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달은 우주촉이 되고 우주촉 우주의 촛불이 되고요. 촛불 촉자죠. 풍작 산하고라. 풍 바람은 산하 산과 강 그 물이죠. 큰 물 산과 강의 북이 되고 그 다음에 월이 무병선 월 달은 무병선이니까 병은 잡을 병자인데 손잡이죠. 손잡이가 없는 부채가 되고 그 다음에 성작 전령주라. 요 전령 할 때 영은 끈령이라 그랬죠. 끈 각끈이라든지 우리가 새끼라든지 뭐 물건을 묶는 끈입니다. 자, 그러니까 끈을 절자를 써서 자, 끈이 끊어져서 흩어져 있는 구슬과 같다는 거죠. 하늘에 이제 별이 드리워져 있는 모습들이 끈이 떨어져 흩어져 있는 우리 구슬, 목걸이나 우리 보면 그 팔찌 같은 것을 여러 구슬들을 끼워 가지고 그죠? 끈이 떨어지면 흩어지죠. 그래서 별들의 모습을 전령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작 천층봉이요 홍위백척교라. 취업 상전락이요 춘화 우후홍이라. 여기도 처음에 이제 작위 두 번째 수로가 피동의 의미로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구름은 천층봉이라 천층이나 되는 봉우리가 되고요. 홍은 무지개죠. 무지개는 백척교라. 백척이라 되는 다리가 되는구나. 취엽 상전락이요. 취엽 가을에 잎하죠. 가을잎 가을에 나뭇잎이 서리 앞에서 서리 앞이라. 여기서 서리가 내리기 전을 이야기하겠죠. 서리가 내리기 전에 떨어지고요. 추나 봄꽃은 우후홍이라. 우후 비가 내린 뒤에 홍 붉어진다네. 그 다음은 자 춘작 사시수요 인위 만물령이라. 수화 목금토 인이 예지신 해놨죠. 춘작 봄은 사시의 머리 숫자니까 처음이란 겁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사계절의 시작이 되고요. 인위 사람은요 인위 하니까 뭐뭐가 된다는데 사람은 만물령이라. 령 일반적으로 령하면 신령령 뭐 신령하다 그죠. 영혼 그런 것을 이제 영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장 만물의 영장인 거라죠. 영혼을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그 영혼 갖고 있는 것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그 영장 만물의 영장이 되도다. 수화 목금토는요 일반적으로 오행이라고 그러죠. 해석할 때는 오행은 없지만은 수화 목금토는 오행이고요. 인이 예지시는 오상이라고 그러죠. 오상 할 때 오상은 항상 상자를 써서 일반적으로 이제 불변의 도라든지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를 변하지 않는 도리를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 전통적인 사상에서 이제 우주관에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5가지 요소로 수화목금토를 이제 오행이라고 하고요. 사람으로서는 이 지구를 지키고 있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처럼 사람이 사람되게 하는 가장 불변하는 도리,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도리로서 이 예지 신을 5가지를 들어서 오상이라고 하고 오행에 또 배당되고 있는 것이 고대 우리 선조들의 사상이었죠. 자, 그 다음으로는 10번째였죠. 천지인 삼재요. 천지인은 삼재라는 거죠. 여기서 삼재는 기본적으로 춘추 제자백가 시대 때 음양학파의 음양설에서 나오는 만물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행위자를 천지인 3가지로 나눴죠.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재하면 재료라기보다는 가장 필요한 으뜸이 되는 원소를 삼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은 삼재고요. 군사부 일체라. 이처럼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어버이 해도 되고 부모 해도 됩니다. 아비는 한 몸이다. 한 몸이라네. 천지 위 부모요. 그래서 천지는 하늘과 땅은 위 부모, 부모가 되고요. 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1월은요. 해와 달은 사, 요 닮을 살자인데 또 다르게는 뭐뭐와 같다라는 서술어로 쓰이죠. 형제와 같다네, 같구나. 이렇게 해서 한 10분 동안, 지난 10분 동안, 이것만 해도 이제 10분 정도 시간이 흐르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었어요. 자, 첫 번째, 부부이성합이요, 형제 일기련이라. 부자 자당효요, 형우 제역공이라. 자, 부부이성합이요. 부부, 이것도 두 개, 세 개 끊으려고 그랬죠? 부부. 일반적으로 이제 부부니까 남편과 아내는 이성. 요 성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씨 이름을 할 때 그 성을 나타내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가문의 상징이기도 하죠. 가문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부란 것은 두 가문이 합해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남과 여라고 하는 성, 이성을 나타낼 때는, 정체성을 나타낼 때는 요 성자를, 성자를 쓰고요. 앞에 나오는 요 여자 여자를 나오는 것들은 가문의 기준이 옛날 목의 중심이었던 여성 중심이기 때문에 여성 중, 가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두 가문의 합이요. 합이다. 두 성의 합이다. 그 말이고, 형제는 일기련이라. 형제는 여기 주어가 됐죠. 일기, 하나의 기가 이어진 것이다. 하나의 기운이 이어진 것이로다. 그래서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 자, 당효 했죠. 부자. 자, 요 아비는, 어버이는, 요 자에. 일반적으로 이제 자가 있고 효가 있는데요. 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고, 어찌 보면 존경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효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비는 자식을 자애롭게 대하고, 자식은 마땅히, 요 당자는 여기서 마땅하다는 의미죠. 마땅히 효도를 해야 한다. 효도를 해야 한다. 이 효도. 자, 그 다음에 형우 제역공 해놨죠. 일반적으로 이제 형우 제공이란 말이 많이 쓰는데, 형우 할 때 우는 벗우자인데, 자, 나이가 적은 아래 아우를 대할 때도 자기와 같은 친구처럼 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애라고 합니다. 우애. 벗우지만 여기서는 우애하다. 자, 그래서 형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을 요 우로 표현합니다. 자, 형은 아우를 우애하고, 아우는 형을 역시 또 역자죠. 공하다. 여기는 이제 공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 어떤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감정이 든다 하더라도 형의 말이나 형의 행동 모든 것들을 공손히, 이 공손이란 말은 다른 것을 따지지 않고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공손히 해야만 한다. 다른 생각 가지지 않고 공경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든지 이 가족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죠. 가족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든지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부부이성합이요. 그러면 부부는 두 성이 합하였고요. 형제는 일기련이라. 하나의 기운이 이어진 것이로다. 자, 부자. 요 자는 요것도 사랑하다는 의미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애라 하고요.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또 자비라 그러죠. 부처가 일반 중생들을 아끼는 마음을 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당효. 자식은 부모를 마땅히 당자는 마땅히 효도를 해야 하며, 형은 아우를, 자, 여기서는 우는 우애하다인데, 아끼는 마음. 형이 아래에 있는 아우를 아끼는 마음을 우라 하고요. 또 형 역시, 아우 역시 제역공이라. 공손해야 한다. 공경해야 한다. 여기 나오는 공의 요 아래쪽에 마음심자가 있죠. 마음심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리워 추모하다 할 때도 여기 나오죠. 마음심은 이 마음, 마음심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래쪽에 나타나는 요 마음심은 어떤 것,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따르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손해야 한다. 우리 추모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어서 추모하는 자리에 갔을 때 과거에 그것도 사사나운 다른 감정들을 절대 나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워할 뭐라고 하지만 그 어떤 마음속에 있던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따지지 않고 상황이라든지 그 앞에 대면한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는 마음, 방황으로 따르는 마음을 바로 아래쪽에 요 마음심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경의 공이라든지 추모하다 할 때 그리워할 때 뭐에 나타나는 마음심은 그 어떤 다른 마음은 절대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그 상황에 맞게끔 행동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제 우리가 공손하다, 공경하다 할 때는 그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부모 천년수요, 자손 만세영이라. 애군 희도태요. 그 다음에 우국 원연풍이라. 이제 좀 말이 좀 어렵게 되는데 실제 문법상으로도 이거는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글귀만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문장의 주어 수를 찾을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여기 전체가 나온 것들이 시를 지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화자라고 하죠. 시를 짓는 사람, 글을 짓는 사람, 주어나 수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제 곱씹으면서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부모 천년수거든요. 자, 부모가 천년도록 장수하다라는 뜻이죠. 부모는 천년을 장수해야 한다는 뜻인데, 실제 요 글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원래 이제 자식이라는 주어가 자식이 되겠죠. 자식은 바란다는 거죠. 이게 수로예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주어 수로가. 자식은 바란다는 거예요. 뭐냐? 부모가 천년 동안 장수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자식원이라는 그 주어와 수로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고요. 이 대꾸기 때문에 그 반대로 이제 부모는, 그죠? 이 부모는, 자, 부모죠. 부모는 똑같이 원이죠. 자손이 만세영이라. 만세토록 영화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부모가 천년의 장수를 누리도록 기원하고 바라고, 자손은 부모가 자손을 기억한 거죠. 자손이 만세토록 영화를 누리기를 바란다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다 자연스럽겠죠. 그 다음 위와 같은 이제 맥락을 가지고 애군 희도태 해놨죠. 여기 이제 희가 나오고 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앞에 나온 데서 요 애군 자체가 주어가 아니고요. 이제 원래는 여기 희가 수로가 되어서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어는 여기서는 일반 백성이에요. 일반 백성. 여기 백성이에요. 백성. 일반 백성들이 군주를 사랑하여, 군주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희가 앞에 나오면. 자, 일반 백성들은, 잠깐만요. 좀 지울까요? 다시 요 문장을 볼 것 같으면, 일반의 이제 백성희. 이런 거 생략합시다. 원래는 이제 여기 주어고 수로입니다. 애군. 자, 애군이니까 군주를 사랑하며, 그죠? 군주를 사랑하며 도태. 그 도가 요 태평하기를, 요 도라는 것은 세상이 만만히 면면이 흐른 도겠죠. 도가 태평하기를 바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백성이 했으니까 주어가 여기 우국이니까 나라를 근심하는 건 누구? 군주겠죠, 군주. 자, 군주원, 원이 앞으로 나옵니다. 군주원, 우국. 군주는 우국이니까 나라를 걱정하면 연풍이라, 해마다 풍년이 되기를 바란다네. 자, 이 전체 문장 자체가 두 개의 대꾸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내용상 좀 어려운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지우고 그 다음 문장에서 볼까요?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문장 구성이 좀 어렵습니다. 자, 부모 천년수요는, 여기서 이제 부모는 해놨지만은, 자, 부모는이 아니고, 원래 자식은 부모가 천년의 장수 누리시기를 기원하고, 그 다음에 요 주어가 우리 부모예요. 부모는 자손이 만대의 영화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자체 문장 구성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화단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백성이 임금을 사랑하여 요 군이죠. 자, 도가 태평할 것을 바라고. 그 다음에 우국. 자, 군주는 나라를 걱정하여, 자, 뭘 바라느냐? 연풍이다. 해마다 풍년 들기를 원한다네. 자, 이거는 충분히 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문법의 상리를 파괴된 그러한 압축이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현, 부화소, 처현. 자, 여기는 처현은 처가 현명하다는 주어 수로가 되겠죠. 처가 현명하고. 그 다음에 부화소. 부화는 남편의 화예요. 남편의 화. 여기 하나가 명사구로서 남편의 화, 재앙이죠. 남편의 화가 여기가 주어가 되고 그 소가 적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처형과 부화소의 인과관계를 볼 것 같으면 앞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아내가 처가 어질면 남편의 화가 적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앞에 나온 선행절이 앞에 나온 후행절의 어떤 조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면이라고 하는 게 이 접속관계가 보다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아내가 어지면 남편의 화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자효 똑같은 대꾸니까 똑같은 양식이겠죠. 자식이 효도를 하게 되면 그죠? 주어 수로겠죠. 부심. 자, 이건 아버지보다는 어버이를 합시다. 부모의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다 자연스럽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시를 통해서 배우다 보면 여러 다양한 해석법이라든지 상황들이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산문 형태로 가는 것보다 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익히게 되면 나중에 산문을 읽을 때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한 글자에 여기 그래 적다가 아니고 적어지다. 그 다음에 관도 너그러워지다 라고 해석될 수 있으니까 아내가 어질면 남편의 재앙이나 남편의 화가 적어지고요. 자식이 효도를 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이 보다 더 너그러워진다네. 그죠? 그 다음에 자효. 또 역시겠죠? 자효니까, 자식이 효도를 하면, 사랑이 아니고 효도죠. 자식이 효도를 하면, 한 쌍이라는 둘을 나타내는 거죠. 쌍이니까. 일반적으로 양친이라 그러는데, 두 량자인데, 쌍친 두 부모가 즐거울 락자죠. 락이니까. 즐거워하고요. 아니면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가화만사성. 이거는 많이 하죠. 우리가. 집안이 화목하면은, 자,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네. 자, 이 구절은 앞에 있는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종속절이 조건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울까요? 자, 지우고. 자, 그럼 봅시다. 앞에 나온 처현, 아내가 어질면 남편의 화가 적어지고요. 자효, 자식이 효도를 하면 부심, 부모의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네. 자효, 자식이 효도를 하게 되면 쌍친, 양친, 두 부모가 즐겁고요. 그 다음에 가화만사성이라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네. 그렇게 내용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가가 뭐냐, 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사로 보기 때문에, 앞쪽에 사를 수로 명사인 술목구를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집안을 생각하다, 집을 생각하다는 거죠. 집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청소립이죠, 요거 소는 이제 밤소자예요, 밤. 우리 노래 제목 중에 애수의 소야곡, 소자가 우리 밤입니다. 밤소자입니다. 밤소. 자, 그래서 맑은 밤이란 거죠. 맑은 밤. 자, 그러니까 집을 보면 술목 관계이기 때문에 집을 그리워하고 그다음에 맑은 밤에 그죠? 날씨가 좋은 이제 맑은 밤에 설립자니까 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읽을 것 같으면 집이 그리워서 집을 생각하면서 맑은 밤에 서있도다. 서성이라는 말이죠. 서성거린다. 자, 똑같이 대꾸 형태니까. 그 다음에 억제.
전체가 지금 억제니까 억은 우리 기억하다 할 때 억이죠. 이것도 역시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거죠. 아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술목 관계가 되는 거죠. 백일. 백일은 날은 날인데 해가 아니고 날은 날인데 하얀 날이니까 대낮이겠죠. 대낮인데 면. 뭐 잠잘 면자니까 자고 있다. 즉 대낮인데 자고 있다는 것은 졸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두 개 댓글을 하나로 이어보면 집이 그리워서 맑은 밤에 서성이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못 자니다가 아우를 생각하다가 밤새도록 아우를 기억하다가 그 다음에 대낮에 면 잠자고 있다네, 졸고 있다네. 그런 풀이로 해석하게 됐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립이 여기서 수로고 면이 수로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청소나 그 다음에 백일은 수로 앞에 나오기 때문에 부사적으로 해석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밤에 서성이다가 여기는 대낮에 졸고 있다네, 뭐뭐에 졸고 있다네. 자, 이것이 수로 뒤에 나온 것과 앞에 나온 것 차이는 있습니다. 수로 뒤에 나오면 어디에 그렇게 하면 보가 되고요. 수로 앞에 나오면 수로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인, 사현처, 갑인, 집이 빈, 가난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주로 수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현처, 현처니까 어진 아내고 사는 수로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자는 따로 있고요. 이게 한 문장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집안이 가난하면 이것도 역시 총속이나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현처가 생각이 나고요. 어진 현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진 아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국난이면, 자, 국난, 나라가 어려워지면 양상이죠. 량상, 뭐 어질다, 선량하다, 착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네. 집안이 가난하면 궁핍 하더라도 어진 처는 그래 수긍하다기보다는 현명하게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임금의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능력 없는 임금 아래에서 백성들이 곤란하게 되면 그것을 가장 먼저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임금 다음에 서열에 있는 재상, 특히 이제 어진 재상, 현명한 재상이 여기 량상이라고 하죠. 어진 재상이 나라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많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 청소립이요. 사가 집이 그리워 해놨죠. 그죠? 맑은 밤에 청소에 서성이다가 억제 요 아우 생각에 대낮에도 자, 면 졸고 있다네. 자, 집이 가난하면 집이 가난하면 현처니까 어진처를 생각하고요. 어진 아내를 생각하고 공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사량상이니까 어진 재상. 여기는 현명한 재상이 어질다기보다 현명한 재상이죠.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도 녹죽 군자절 녹죽이 하나의 구를 이루기니까 그냥 푸른 대나무죠. 푸른 대나무 녹죽이 되고요. 군자절도 군자의 절개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구와 뒤에 있는 명사구가 붙어 있는데 앞에 있는 명사구가 주어가 되고요. 뒤에 있는 명사구가 수로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나 명사구가 수로 자리에 오면 명사수로가 된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다를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자, A는 B이다처럼. 그래서 푸른 대나무는, 그죠? 푸른 대나무는 군자의 절개요. 자, 그 다음에 청송,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꾸이기 때문에 푸른 소나무는요, 장부심이다. 장부의 마음이다. 대장부의 마음이다. 자, 이렇게 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판단문이에요. A는 B이다. 푸른 대나무는 군자의 절개요. 푸른 소나무는 대장부의 마음이로다. 그 다음에 인심, 조석변, 인심. 요것도 인심이고 사람의 마음이겠죠. 사람의 마음. 이 전체가 수로가 되고요. 조석 뒤에 이제 변이 나오고 변이 수로입니다. 수로 사이에 있는 조석,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 말들은 대부분 시간 부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요.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요. 산색, 산빛이죠. 산색, 산빛, 고금동이라. 역시 동 한 가지라는 수로죠. 한 가지 동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한 가지로다. 자,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바로 뒤에 있는 수로를 수식하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요. 녹죽 군자절이요. 그러면 녹죽은 푸른 대나무는 군자의 절개요. 청송장부심이라 푸른 소나무는 장부의 마음이로다. 여기도 군자절 장부심이어서 수식하고 있고요. 인심조석변이라 인심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수로고요. 조석변, 변이 수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요. 산빛 산색은 고금동이라 고금 예나 지금이라 동 한 가지라. 예나 지금이라 한 가지로구나. 자, 그 다음에 강산 망고주요 인물 백세빈이라 세사 금 삼척이요 생애 주일배라. 자, 요것도 뭐 이요 이라 그래 하면 되는데, 강산 요것도 강과 산이니까 병렬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강과 산 요 주가 되겠죠. 망고주 망고의 주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를 볼 것 같으면 하나의 명사구인데 요것도 명사구를 이루기 때문에 앞에가 주어가 되고요. 뒤에 술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뒤에 이다라고 붙이는 판단문 있죠. A는 B이다. 강산은 망고의 주인이로다. 이로다. 이네, 그죠? 그 다음 인물은 일반 사람이죠. 사람은 백년빈이다. 백년의 빈. 자, 인물과 백년빈. 둘 다 명사구인데 앞에는 주어 수로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백년의 손님이다. 백년의 손님이로다. 강산 망고주요 인물 백년빈이로다. 그러면 강과 산은 망고의 주인이요. 자, 그러니까 자연은 변함없는 망고, 영원한 오랫동안 과거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모든 영원토록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주인이고요. 인물은 사람은 기껏해봐 사람 수명이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100년 동안 오늘 손님 일뿐이라는 거죠. 세사 금 삼척이요 생애 주 일배라. 자, 이것도 짧은 글이지만은 문장의 형태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도 어렵습니다. 근데 해석을 할 때는 세사는 이제 세상살이, 세상일이죠. 세상일인데 금삼척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말하고 싶은 이제 화자는 이 세상의 그 어렵고 아주 복잡다단한 일들을 자 가야금 연주, 이 가야금이라 해봤자 실제 가야금의 크기는 한 석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 석자의 금은고에 요 세상의 모든 일에 관한 시름을 실어보내다, 날려보낸다는 뜻이죠. 자, 그것을 한쪽적으로 놓은 거예요. 시어로. 자, 이것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좀 어렵죠. 자, 어려운데, 굳이 이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세사하고 금삼척을 하나 명사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사는 세상일이라는 주가 되고요. 자, 금삼척도 하나의 명사구로서 삼척이라는 자체가 이 세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이 가야금의 길이가 삼척이니까,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세자의 가야금인데 석자의 가야금 금은고 가야금이나 금은고인데 그 석자의 금은고인데 실제 수로로 쓰이면 석자의 금은고에 실어 보낸다라는 뜻이 함축적으로 수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생애 한 사람의 그 복잡다단한 아주 굴곡진 인생 삶을 생애라고 하는데 요 생애도 아주 복잡다단했단 말입니다. 고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술 한 잔이죠. 술 한 잔. 그래서 한 잔의 술로 달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하나의 구로 보고 수로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 금이라든지 수로를 볼 것 같으면 삼척은 보라 아니면 뭐 보로 볼 수도 있고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문 자체는 시상에서 나오는 그런 감성을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요건 거꾸로 보면 오히려 속편해요. 거꾸로 보면. 자, 그러니까 세자의 금은고에 세상 시름을 달래고 한 잔의 술에 생애의 그죠? 시름을 아니면 생애의 그 한숨을 한 잔의 술로 달랜다. 거꾸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와닿죠, 그죠? 자, 이건 이제 시를 짓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작법이죠. 뭐 도치법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 은유와 함께 여러 가지 기법들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그 느낌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강산 망고주요 인물 백년빈이다. 이거는
강사는 만고의 주인이요 인물은 백년의 손님이로다. 세상사, 그 세상살이죠. 세상일. 세상일은 세자, 석자의 금은고에 날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생애. 요 생애도 아주 복잡하다는 굴곡진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잔 술에 달랜다네. 자, 여기서 이제 실어 보내다, 달랜다는 것은 금은고 석자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그 다음에 술 한 잔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정 사태고 일장여소년 정리건곤대 한중 일월장. 자, 이해가시겠죠? 산정, 산이 고요하다. 주어수로예요. 산이 고요해요. 그 다음에 뒤에 나타난 것은 사태고인데, 태고.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오래적부터, 오래적 그 과거 옛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아주 고요했던 그 우주의 상태, 그 태고와 닮았다는 건데, 여기서 뭐뭐와 요 사자는 뭐뭐와 닮다는 뜻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뭐뭐와 같다라는 비교문에서 많이 쓰이죠. 자, 그래서 이 자체를 보면 산이 고요하니, 이 고요한 것이 마치 태고적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장이니까 하루가 길다는 거죠. 날이 길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가 길다는 거예요. 해가 길어서 이 해가 긴 것이 마치 뭐와 같냐, 소년이 하루를 보내는 것과 같고, 소년과 같거나 인생 주기에서 소년과 같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든 만큼 시간이 짧아져요. 아버지 살아갈 날이 짧아지는 것처럼 하루도 짧게 여겨지는데, 이제 갓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알고 있는 소년한테는 뭐든지 가능성과 희망, 모든 것이 미지이기도 하지만은 크고 길게만 여겨집니다. 자, 그러니까 해가 길다는 뜻은 항상 푸르는 소년의 하루, 소년의 청소년기의 시절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이 고요하니 마치 태고적 모습과 닮아 있고 같고, 하루가 기니 그 긴 하루의 모습이 마치 소년과 같구나. 그 다음에 정리죠. 정리 근곤대. 정리는 요 고요함이죠. 리가 속리자니까 고요함 속에서 근곤대, 하늘과 땅이 천지와 같죠. 근곤이 크고요. 자, 이 말은 실제 전체적 문장을 이해할 때는 앞에 화자가 또 있는 겁니다. 화자가 있기 때문에 화자가 가만 생각하니까 하늘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요함 속에서 근곤이 천지가 크다는 것을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중, 고요함 속에서, 고요함이 한가로움이죠. 이 한자는 한가를 한자이니까, 한가로움 속에서 해와 달이 참 길다는 것. 해와 달, 이 해와 달은 다른 것보다는 여기서 세월을 이야기하겠죠. 세월이 길다는 것을 느낀다. 아마 안다 해도 되는 거예요. 느낀다 할 때, 일반적으로 동사로 쓸 때는 동자를 씁니다. 아니면 감자를 쓰기도 하는데, 감동할 때 감을 쓰든지 동을 쓰든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할 때도 화자가 느끼기에 고요함 속에서 이 하늘과 땅이 크다는 것을 알겠고, 그 다음에 한가로움 속에서 이 세월이 한가로우니까 할 일 없다기보다는 유자적할 수도 있어요. 한가로움 속에서 세월이 길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보다 더 자연스럽겠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 사태고요 일장여 소년이라 정리 근곤대요 한중 일월장이라. 자, 산속이나 산이 고요하니 그 산정이죠. 요 닮은 사자 뭐뭐 같다는 거죠. 태고와 같고요. 일장 하루가 기니, 하루가 기니까 소년의 하루 마치 소년과 같고요. 그 다음에 정리, 고요함 속에서죠. 고요함 속에서 근곤이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이 크다는 것을 알겠고요. 알다는 화자의 그 느낌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한가로움 속에서 한가로움 속에서 세월, 1월이죠. 세월을 의미하는 거죠. 세월이 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적이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풀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전매 춘색이요, 경전매 춘색이요, 급수 두월광이라 서정 강상월이요, 동각 설중매로다. 자, 이 또한 기본적으로는 화자가 있겠죠. 주인공 화자가 있습니다. 경전이니까 바깔경자죠. 수로 목적에. 자, 이 화자가 경전이가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매춘색, 밭을 갈아서 요 묻을 매자죠. 묻을 매자. 자, 춘색, 봄빛, 봄 색깔, 봄빛을 묻고, 밭을 갈아 봄빛을 묻고, 그 다음은 급수니까 물을 깃는 거죠. 길을 겁자죠. 물을 길어서 두월광, 월광은 달빛이죠. 달빛을 할 때 두는 일반적으로 이제 말두라고 그러죠. 우리 한 말, 두 말 할 때 말두라 하는데, 동사로 쓸 때는 되질하다. 그죠? 되질하다. 되질하는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죠. 그죠? 옛날 전에 가면 쌀 한 말 한 대 팔고, 사고 올 때, 대박에다가 올리잖아요. 대박에 올릴 때 한 대, 두 대, 한 대 되지는데, 그러니까 이 큰 능석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실은 같은 데다가 뭐 쌀이나 좁쌀이나 콩을 딱 있을 것 같으면 위에 대박이 있어 갖고, 그죠? 대박을 갖고, 자, 요거 한 대 되질 해 갖고 팔죠. 그죠? 그러면 전체량의 곡식을 뜨죠. 퍼든지 뜬다는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되질을 하다가 다르게 하면 퍼다 아니면 뜨다라는 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 시상을 볼 때는 하늘에 있는 달이요, 저 아래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물이 있을 것 같으면 우물에다가 달이 빛이 갖고 투영될 거 아니에요? 투영될 것 같으면 두레박질해서 두레박으로 요 달을 뜬다는 뜻이에요. 자, 물을 기르면서 월광 달빛을 뜬다네. 달빛을 함께 뜬다는 거예요. 뜬다는 의미입니다. 두자를. 그 다음에 서쪽 정자에서 이제 저 지상이라는 자연 경관을 바라보니 강산이가 저 강 위에 달이 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 누각에 서서 저 경치를 바라보니까 설중매라, 눈 속에서 매화가 피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장을 볼 때는 요 달 자체를 매를 수로 해요. 그래서 요 달은 달이 뜨다라는 수로고, 요 매는 매화가 피다라는 수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기 때문에 서쪽 정자에는 강 위에 달이 뜨고 동쪽 누각에는 눈 속에 매화가 피어 있다네. 자, 이처럼 하나의 명사이기도 하지만 시상으로 할 때는 그런 수로적인 그런 묘사적인 감정까지도 함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경전 매춘색이요, 밭을 갈죠. 그 다음에 매춘색 봄빛을 묻고요. 급수 두월광이라, 급수 물을 기르면서 달빛을 함께 깃는다는 거죠. 뜬다는 거예요. 서쪽 정자에서 서정 강상월이요. 서쪽 정자에서 강을 바라보니까 그 강 위에 달이 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 누각에서 딱 보니까 그 눈 속에 매화가 피어 있도다. 매화가 피었구나. 자, 여기는 서쪽 정자엔 강 위로 달이 떠오르고 동쪽 누각엔 눈 속에 매화가 피었구나 라고 말이 될 것 같지만은 실적 N이라는 게 장소적 의미보다는 서쪽 정자에서 바라본 경치, 동쪽 누각에서 바라본 경치, 아니면 자, 요거를 화자가 보는 시상이 서쪽 정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강이 흐르면서 달이 떠오르는 전체 풍경이고요. 동쪽 누각과 함께 바로 옆에 매화가 눈이 내려 있고 피고 있는 것,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상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음주 인한적이요, 식초 마구청이라, 백주 홍인면이요, 황금 흑리심이라. 자, 음주는 수로 목적어죠. 술을 마신다는 거죠.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인한적이요, 요 사람의 얼굴이죠. 얼굴 한자니까 인한적. 자, 그래서 술을 마시니까 사람의 얼굴이 붉어진다, 그 말이죠. 자, 술을 마시니 사람의 얼굴이 붉어지고요. 식초 할 때 풀초자죠. 풀을 먹으니 마구,
말의 입이 펄해지고요. 파래지고요. 그죠? 파래집니다. 파래지도다. 백주 홍인면이요. 백주. 요 백주는 하얀 술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고 현대중국에서 요거 읽을 때 이제 바이지오라 하는데 까오량이라든지 아니면 정제되어 있는 투명한 그 도수 높은 술이 아니고요. 그냥 이 색깔 하얀 술, 즉 탁주를 이야기합니다. 고전에서 탁주. 그래서 탁주는 여기 술이에요. 자, 붉게 만든다. 사람의 얼굴을 인면. 홍인면. 탁주는 사람의 얼굴을 붉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황금은 흙이 여기서 수로입니다. 여기는 검어지다, 검해지다 그런 거죠. 리심이니까 관리의 마음. 황금은 관리의 마음을 검게 만든다. 검게 만든다는 거죠. 자, 탁주, 백주, 탁주는 사람의 얼굴을 붉게 만들고 황금은 관리의 마음을, 벼슬아치의 마음을 검게 만드네. 자, 음주 인한적이요 식초 마구청이라 백주 홍인면이요 황금 흑리심이라. 자, 이 두 개, 세 개씩 다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관계는 다 다르죠. 자, 음주 술을 마시니까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고요. 전체 수로가 된 거죠. 풀을 먹으니 말이 입이 벌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백주 탁주를 마시니 여기 전체 요 주어고 요 홍이 수로 인면이 목적어가 되겠죠. 자, 목적 보호가 되겠네. 자, 인면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고요. 그 다음에 황금은 관리의 마음을, 자, 여기서는 수로죠. 검게 만든다네. 검게 만드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이제 마지막 시죠. 자, 노인 장부고요. 아니라 노인 부장거요. 노인 부장거. 요 도를 붙자죠. 노인 부장거, 소인 기중래, 소아 기중래, 남노 성신, 자꾸 있는 부신거요. 여비 급수래라. 제가 자꾸 글자를 다 같이 보다 보니까 짬뽕해서 읽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노인 부장거요. 소아 기중래라. 남노 부신거요. 여비 급수래라. 자, 요것도 전부 다 주는 노인과 소아와 남자종, 여자종이 되는 거죠. 자, 노인이 부장, 요 부는 일반적으로 돕다 할 때 도울 보자인데 뒤에 지팡이가 있으니까 지팡이를 잡다, 지팡이에 도움을 받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지팡이를 짚고 가다. 자, 전체 수로가 그가 되겠죠. 그래서 노인이 가다. 그 다음에 소와 기죽내죠. 기죽. 기는 말탈기자죠. 말타. 그리고 대나무 죽자니까 우리 보면 그 중마가 있죠. 중마 그거 할 때 중마. 대나무를 가지고 말타기 놀이고 하는 거 있죠. 우리 그 가랭이 사이로 긴 짱대 넣어가지고 같이 말 타는 것처럼 하는 것을 기죽이라고 그러죠. 기죽. 중마놀이 기죽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나무 말타기예요. 자, 그래서 중마를 타고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소아는 중마를 타고 온다네. 그 다음에 남노니까 남자종이죠. 남자종은 요거는 질부자예요. 질부자. 등에 진다는 거예요. 여기 등에 진, 눈목에 눈이 아니고 등에 진 짐짝이고요. 등에 짐을 지기를 진데 질 것 같으면 위에 머리만 보이고 아예 다리만 보이죠. 뒤에서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쥐고 있는 겁니다. 등짐을 쥐고 있는 거. 그 질부고. 왜냐면 이거 섭신인데 우리가 불 떼기 위해서 불을 잘 붙이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합토풀 나물들이죠. 나무들. 그리고 불쏘시개 같은 나무 종류. 자, 부신 거. 자, 그러니까 우리 장작개비라든지 불을 붙이는 나무. 그죠? 나무섭을 치고 가고요. 여종은 여자종이죠. 여비예요. 여자종은 급수래라. 급수. 물을 깃고 수로 목적인데 물을 깃고서 온다. 물을 길어서 온다. 하고 오다. 여기는 지팡이를 짚고 오고, 여기는 충마를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장작이라든지 섭을 쥐고서 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물을 깃고 온다. 전체. 자, 요거를 전체 수로를 거래로 볼 수도 있고요. 앞에 있는 것과 함께 두 개의 접속사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접속사를. 자, 아무튼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노인 부장거,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서 온다는 거죠. 그죠? 짚고, 가고, 갈것자. 어린아이는 소아는 중마를 타고, 기죽래, 중마를 타고서 오고요. 오도다. 남자 너비는 부신거요. 부신이니까 섬나무 나무섭을 지고요. 나무섭을 지고, 가고요. 여비는 여자 종은요. 급술에, 물기를 급자죠. 그냥 물을 깃고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10개의 시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보니까 시간이 한 번 더 있는 것 같아 갖고 잠깐만요. 빨리 한번 더 살펴볼까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이성합이요 형제 일기운이라 부자 자당효요 형우제역공이라. 자, 내용이 들어오십니까? 부부는 두 성이 합해, 두 가문이 합해진 거고, 형제는 하나의 기운으로 이어진 거고, 아비는 자애하고, 자식은 마땅히 효도를 하고, 형은 아우를 우애하고, 아우는 마땅히 공손해야 한다. 형한테 공손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 천년수요, 부모. 여기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자식은 부모가 천년도록 장수하기를 바라고, 기원하고, 그 다음에 부모는 자손 만세형이라 자손이 만세토록 영환 누리기를 바란다네. 그 다음에 애군 희도태라. 애군, 이것도 주어가 일반 백성이죠. 백성은 자기의 군주를 아끼고 사랑하며 도가 평안하기, 태평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요 애국 연풍년도 주어를 군주를 본다고 했죠. 군주는 나라를 걱정하고서 해마다 풍년이 들기를 기원한다네. 그 다음에 처현 부화소요 자효 부심관이라 자효 쌍친낙이요 가화만사성이라. 자, 처가 어질면 남편의 화는 적어지고요. 자효 자식이 효도를 하면 부심관이나 아버지의 마음이 관대해지고요. 자효, 자, 여기도 자식이 효도를 하게 되면 쌍친낙이라, 쌍친 양친이죠. 두 부모가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요. 가화만사성이라 집안이 두루두루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네. 자, 그 다음에 가사 청소리비요 억제 백일면이라 갑인 사현처요 국난 사량상이라. 여기 뭐 사가, 자, 집을 생각하면서 청소리 맑은 밤에 밤소라 했죠. 서성이다가 억제 아우를 생각하다가 백일면이라 백인 대낮에 면 졸고 있다네. 갑인 집안이 가난하면 사현처 어진 처를 생각하고, 국난 나라가 어지러지면 사량현 아주 선량한 재상,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네. 녹죽 군자절이요 청송장부심이라 인심조석변이요 산색 고금동이라. 녹죽 푸른 대나무죠. 푸른 대나무는 군자의 절개요 청송장부심이라. 푸른 소나무는 장부의 마음이로다. 인심조석변이라. 삶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요. 산색 고금동이라. 산빛은 고금 예나지금이나 한가지로다. 강산망고주요 인물 백년빈이라. 세사 금 삼척이요 생애 주일배라. 강과 산은 망고의 주인이요 인물 사람은 백년의 손님이로다. 세상살이 석자 금은고에 날려보내고 생애 한평생 한 잔술에 시름을 달래네. 주일배. 이렇게 보고 해석할 수 있겠죠. 산정 사태고 일장 여소년 정리 근곤대 한중 일월장이라. 자, 산정 산이 고요하니 마치 태고와 닮아 있고요. 태고와 같고요. 일장 하루가 길어서 하루가 기니까 여소년 소년과 같다. 마치 소년과 같다는 거죠. 자, 정리 고요함 속에서 근곤대 근곤 하늘과 땅이 대 여기서는 크다는 것을 알겠고요. 하자의 느낌이 됐죠. 한중 한가로움 속에서 일월장, 여기 일월은 세월이라고 했죠. 세월이 길다는 것을 느낀다네. 없지만은 시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경전 매 춘색 급수 두월광 서정 강상월이요 동각 설중매로다. 경전 밭을 가는 거죠. 밭을 갈아서 매 춘색 봄빛을 묻고요. 급수 물을 길어서 두월광 달빛을 여기선 두레박에 물 떠듯이 퍼는 거죠.
달빛을 뜨고 있다네. 뜬다네. 서쪽 청자에는 저 강상, 강 위에 달이 떠 있고요. 동각, 동쪽 누각에는 그 눈속, 설중 눈속에서 매화꽃이 피어 있다네. 설중매. 음주 인한적이여 식초 마구청이라. 백주 홍인면이여 황금 흑 리심이라. 자, 음주 술을 마시면 자, 인안적 사람의 얼굴이 적 붉어지고요. 식초 풀을 먹으면은요 마구 말의 입이 펄해진다네. 백주 여기는 탑주라고 그랬죠. 탑주는 홍인면 인면 사람의 얼굴을 홍 여기서는 수로가 되어서 붉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황금 흑 리심 황금은 자, 리심 벼슬아치의 마음 관리의 마음을 흑 여기 수로예요. 검게 만든다네. 만드네. 자, 그래서 노인 부장거 소화 기죽래 노비 부신거 아니 노비가 아니죠. 남노죠. 남노 부신거 여비 급수래라. 자, 노인은 할아버지 그죠. 노인은 장대 이 지팡이를 짚고서 가고 어린아이는 중마를 타고 온다네. 남자 종은 자 섭을 지고 아주 석다리 같은 그 나무 그죠. 나무를 지고 가고 지어가고 그 다음에 여종은 물을 깃고 온다네. 대꾸를 이루죠. 대꾸를 이루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열수의 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알아보았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데 부부이성합 형제일기변 자 부자 자당교 자 이렇게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추구 두 번째 시간 알아봤고요. 자, 여러분들도 영상 밑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 영상 밑에다가 이 강의의 원문들을 제가 붙여넣기를 해 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시든지 그것을 보시면서 본문을 공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